가자. 어서 들어오시고 추천하고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,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. 8시 전에 간만에 경기도 별로 없고, 경기가 별로 없는데 메이저리가 전체적으로 매치업이 깔끔합니다. 그래, 이렇게 나와야 좀 배팅할 맛 나지. 지난번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매치업이 너무 빡세가지고 결과도 좀 아쉬웠고, 어제 그제는 좀 맞췄어야 되는데 어제는 좀 잘못 골랐고, 그제는 조합을 좀 이상하게 짜가지고, 오늘은 좀 신중하게 곱하기 2니까 더 날짜도 7월 7일로 딱 2배 올려가기 좋은 날이야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화면 잘 나오죠? 디트로이트 대 템파베이. TBD 대 이제 바즈인데, 결국 이제 템파베이는 제가 미네소타 시리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, 약간은 이제 한창 좋았을 때 흐름을 내려놨고, 뭐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팀이다라고 보면 말씀드렸잖아요. 안타깝게 하필이면 김하성이 복귀한 시점부터 뭐 그렇게 된 부분인데, 미네소타전 결국에 이제 루징이었고, 그 전에 애슬레틱스 상대로도 루징이었고, 그마저도 마지막에 수입당할 뻔했어. 이것도 불러날 뻔한 거 간신히.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지금 선발진도 원래 한창 좋았을 때는 꽤 괜찮았었는데, 지금도 뭐 이름 네임 자체는 괜찮습니다. 근데 뭐 라스무센 그 이닝 제한 그 걸려 있고 복귀 시즌이기 때문에, 그래서 어제도 2이닝 던지고 내려갔죠. 뭐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만, 거기에 페피오도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, 바즈가 좀 최근에는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 약간은 좀 기복이 있기는 해요. 점수 주는 날은 뭐 3점 정도씩은 주는 부분이니까, 뭐 다른 걸 떠나서 템파의 흐름이 좀 꺾인 부분이 아쉽고, 디트로이트는 클블 상대로, 이거 클리블랜드 진짜 어떡하냐. 오늘도 진짜 다 잡은 경기였는데 귀신같이 진짜 스크발 나왔을 때 디트로이트가 여지없이 점수 못 뽑으면서 승리 하나 했는데, 클라스가 폭투 불러내가지고 연장 가가지고 그냥 마인까지 시원하게, 언더는 부러졌지만 마인은 살려주고 참 한 부분인데, 이게 선발이 누구일지 모르겠어요. TBD 걸려있잖아요. 원래는 플레어티,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 플레어티, 많이 흔들리고 있는 플레어티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, 다음날에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, 그럼 오늘 좀 불펜데이나 뭐 마이너 선발이나 뭐 누구 또 땡겨 쓰거나 해야 되는, 뭐 엔스 같은 애들 뭐 한 2, 3이닝 던지게 땡겨 쓸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, 정보들 찾아가는데 모르겠어. 라인업이 떠야 할 것 같은 부분인데, 그래서 이거 굳이 보면은 오바로 보겠습니다. 오바로. 뭐 누가 나오던 디트로이트 오늘 선발 자체는 뭐 안정적인 선발이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. 뭐 땜빵 선발 쓰거나 불펜데이 하거나 아니면 플레이오티 그냥 쓰거나인데, 셋 다 그냥 뭐 칠만합니다. 템파 입장에서는. 템파도 이전에 막 혼자서 그냥 뭐 후드려 패던 그때보다는 이제 빠딱 안 터지고 있기는 한데, 그렇다고 아예 막 피츠버그나 클리블랜드처럼 저득하는 경기들은 거의 없어요. 3점 이상씩 계속 뽑아주고 있고, 오늘 뭐 디트도 불펜 소모들은 좀 있는 타이밍에다가 템파베이는 뭐 바즈가 잘 던질 순 있긴 한데 불펜 자체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선발이 불안함에 따라 뭐 소모도 늘어가고 있고, 오늘 있었던 경기도 라스무스 2이닝 먹고 내려가가지고 또 불펜도, 물론 이제 한 명이 많이 먹어주긴 해, 보일이 많이 먹어주긴 했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무난한 건 오바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봐서 8.5바 보겠습니다. 8.5바. 다음 보스턴 대 콜로라도. 리처드 피츠 대 감버. 요 시리즈는 기본적으로는 기울었죠. 보스턴이 물론 이게 워싱턴 상대로 좀 많이 친 거기도 하고, 그전에도 체이스 번스 신시내티 상대로 체이스 번스 등판했을 때 이제 티핑, 코라 감독이 티핑 하나 기가 막히게 잡아내잖아요. 티핑 잡아내가지고 이제 후드려 팬 거,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최근 보스턴 빠따가 이 많이 내는 거 대비 좀 과대평가된 부분은 살짝이라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워싱 상대로 이제 후드려 팬 거기도 하고, 한 번은 티핑으로 후드려 팬 거기도 하고, 다만 최근에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기는 하다.
상대가 또 뭐 다른 팀도 아니고 콜로라도 화삭 상대로도 루징하고 왔고 쿠어스에서도 뭐 별로 못 쳤죠. 마지막 경기 이제 셰인 스미스 최근에 엄청 불안한 놈 얘 상대로 이제 5점 내가지고 그마저도 얘 내려가고 1점밖에 못 냈어. 그런 부분이라 리처드 피츠가 많은 이닝을 소화하진 않습니다. 땜빵이기도 하고 시즌 초반에 땜빵 나오다가 애들 몇 명 복귀하고부터 이제 마이너 갔다가 다시 이제 또 중간중간 땜빵 서면서 최근에도 앞에 땜빵으로 2게임 뛰었는데 4이닝 2실점, 뭐 3이닝 2실점.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피츠가 공 자체가 막 엄청 나쁘진 않아요. 직전 신시전도 포심 97.4마일까지 찍히더라고. 좀 과하게 찍히긴 했는데 90마일 중반 때 포심에다가 구종은 다양하긴 한데 이제 의존도는 뭐 포심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높긴 한데 콜로 상대로는 충분히 유리한 것 같다라고 봐서 보스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. 보스턴 승. 마인승이 쫄리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간버가 잘 던질 수도 있으니까 간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콜로 선발진 중에는 물론 지금 방어율은 5점대인데 저게 이제 한 경기 다 쳐맞아서 그래요. 지난번에 이제 쿠어스에서 애리조나 상대로 4와 이제 3분의 2이닝 9실점한 적이 있거든요. 이거 말고는 다 잘 던지긴 했어요. 복귀 이후에 부상 복귀했잖아. 6월 중순에 이때 그 전엔 복귀 첫 경기는 애틀란타 상대로 5이닝 무실점이었고 이때 털렸고 다저스전 5이닝 1실점 직전 휴스턴전도 5이닝 2실점 다저스 휴스턴 뭐 애틀 에리 빠따 좋은 팀들만 뭐 애틀 말고는 만나긴 했었네. 근데 기세상으로 이긴 이길 것 같다. 근데 마이너 짜긴 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선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유주인이 어서 오시고 느게비 형님 좀 아이디 좀 바꾸면 안 돼? 인사드리기가 좀 그래? 느게비? 닉 좀 바꿔.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, 싱어 대 정크. 요거는 다른 걸 떠나서 저도 최근에 마이애미 이게 2.5%는 게 진짜 너무 안 신경 느껴지긴 하는데 마이애미 프렌을 굉장히 많이 보기도 했고 많이 가기도 했고 주구장창 마이애미 계속 프렌 뭐 역배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인데 마이애미가 지표가 좋아요. 이게 단기간 뭐 하루 이틀 뽀록이 난 게 아니라 근 한 달 동안의 지표가 좋아. 근 한 달 동안에 뭐 지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결과들도 괜찮죠. 5할이 넘어가니까 기본 5할이 훌쩍 넘어가니까 최근 30일 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2.5 기준으로는 뭐 거의 다 프렌 지금 10경기 넘게 프렌이야. 10경기 넘게. 그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 8연승 구간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10경기 이상 프렌 넘어가죠. 오늘도 지긴 했어도 2.5 프렌은 했잖아.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흐름이 꺾이거나 뭐가 좀 빠따가 막 맛이 가거나 아니면 또 마운드가 박살나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계속 그냥 프렌 정도는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본인의 가진 전력에 대비해서. 정크도 최근에 나쁘지는 않아요. 브래드 싱어 같은 경우는 이 탁구장에서는 그레이슨 볼파크에서는 잘 안 맞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. 원정에서는 이닝을 좀 먹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홈에서는 8경기 중 6회 이상 올라온 게 2번밖에 안 돼요. 8경기에서 전부 다 5회 내려가거나 뭐 5이닝 먹고 내려가거나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신시내티도 뭐 산틸란이나 뭐 필승조들 몇 명 좀 과부하가 온 부분은 있거든요. 비벼볼만 하다 오늘 역시도. 그래서 역배까진 모르겠지만 프렌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. 2.5 프렌. 넘어가고 아니 뭐 죄송할 건 없습니다. 형님 아이디고 죄송할 건 없는데 부기가 좀 그러잖아. 캔자스 대 피츠버그, 노아 카메론 대 히니.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어느 봐도 좀 어렵고 승패도 좀 1.46은 좀 너무 그거 하지 않나? 이게 피츠버그는 명과 암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마운드가 엄청나게 탄탄해요. 선발진들도 지금 꽤나 잘해주고 있고 뭐 미치켈로 스킨스 뭐 원투펀치 해가지고 나머지 애들 그 밖에 애들도 준수하게 버텨주는 중이고 불펜도 제가 꽤 오래전부터 피츠버그 불펜이 최근에 괜찮다 계속 했었잖아요. 피츠버그가 비슷한 기간
언제야? 근 뭐 거의 한 달 동안 기록만 봤을 때 메이저리그 최소 실점입니다. 최소 30개 팀들 중에 실점이 꼴등이야. 실점. 필라델피아랑 동률로 꼴등인 부분. 그러니까 뭐 거의 마운드 자체가 엄청나게 탄탄하다 보니까 득점이 잘 안 터져도 그냥 뭐 한두 점밖에 안 주니까 경기마다. 최근 뭐 6월 말부터 해도 1점, 2점, 1점, 빵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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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점, 1점, 1점, 실점입니다. 실점. 뭐 거의 뭐 한 경기 빼고는 1, 2점밖에 안 줬어요. 아니면 무실점 3경기나 했고. 문제는 이제 갑자기 시애틀전에 봤다가 3경기 시리즈 3연짝으로 그냥 무득점. 이게 뭐야? 물론 오늘 매치도 조지 커비였기 때문에 커비가 최근에 어제도 분석 때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뭐 점수를 못 낼 수는 있는데 3경기 연속 빵점은 좀 선을 넘은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계속 언더가 좀 많이 뜨기는 해요. 최근에 6경기 연속 언더, 중간에 이제 매치 시리즈 때 피치가 빠따가 터졌을 때는 오버가 좀 떴는데 최근에 좀 언더가 뜨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선발로 봤을 때는 언더를 찍기는 좋지 않습니다. 노아 카메론도 힘이면은 카메론 같은 경우는 터널링이 괜찮아가지고 잘 버티고 있는데 공 자체의 위력은 없어요. 제구 좀 흔들리거나 뭐 그리고 이런 유형은 읽혀 갈수록 흔들리거든요. 노아 카메론 기록만 봐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터널링 빨이랑 또 그 자주 보지 못한 생소함이란 게 있으니까 6.1이닝 무실점, 6.1이닝 1실점, 6.2이닝 1실점, 6.1이닝 1실점, 6이닝 무실점 했었는데 6월 중순쯤부터는 확실히 좀 읽혀가는 부분, 공 자체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6이닝 이상을 먹은 적이 없어요. 처음에 등판하고 6월 5일 경기까지는 전부 다 6이닝 이상을 먹었거든요. 6월 10일 경기부터는 전부 다 6이닝 밑으로 먹었어요. 6회에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. 다만 어느 정도 버티는 경기도 무실점한 경기들도 있고 뭐 4.2이닝 무실점 직전 시애틀전 그리고 뭐 6월 중순에 애슬레틱스전 5이닝 무실점 있긴 했어도 양키스전에 6실점으로 터졌고 다저스전에 4이닝 5실점 터졌고 샌디전 5.1이닝 2실점.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이 별로 그러니까 안 좋은 흐름으로 점점 가고 좀 뽀르게 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애매해요. 캔자스도 최근에 그 다저스전 시리즈 이후로 빠따가 조금은 분명히 살아나는 흐름이기는 해요. 다저스전 템파베이전까지만 해도 진짜 답도 없었는데 다저스전부터는 조금씩 치고 있긴 하거든요. 그렇다고 피츠버그의 마운드를 또 무시하기는 어렵고 승패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똥배 메리트가 없고 언어버도 뭔가 애매하다. 굳이 왔습니다. 굳이 보면은 언더 볼게요. 언더 굳이 보면 빠따를 못 믿겠어. 나 3경기 연속 빵점 낸 새끼들 빠따는 일단 좀 지켜보자. 언더만 보고 버리고요. 뭐 질문 같은 거 제가 아는 선에선 받아드립니다. 대답해 드립니다. 그리고 시카고 화삭 대 이제 토론토 버크 대 베리오스. 요거는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변수는 분명히 있어요. 화삭이 이전만큼 개털인 모습은 최근 기세만 봤을 때는 이전만큼 개털인 모습은 분명 아니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최근에 실점이 좀 줄은 부분은 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마운드가 오늘 나오는 버크도 최근 등판에서는 나름 인상적인 모습들이 많았습니다. 직전 다저스전 6이닝 1실점이었고 그 전에 애리조나전 5이닝 무실점, 그 전에 앵무새전 5와 3분의 1이닝 1실점. 그리고 최근 3경기 동안 몇 이닝이야? 16.1이닝 2실점. 2자책 죄송합니다. 실점은 더 많아요. 왜냐면 화삭 수비가 워낙 개판이니까 이거 비자책이 좀 있어가지고 분명히 좀 안정적인 모습은 있고 베리오스가 한 번씩 터지긴 하는데 뭐 나쁘진 않겠죠. 오늘 화삭 상대고 화삭 빠따 자체는 뭐 크게 위력적이진 않으니까 사이즈 자체는 그래서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데 기세빨로 맞습니다. 토론토 요즘 기세가 너무 좋다. 여기에 뭐 순위 경쟁도 타이트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역전까지 해냈잖아요. 에인저스전도 분명히 몇몇 경기들 타이트한 매치들이 있었어요. 저는 라우어 등판했을 때도 좀 불안했었고 슈어조도 제가 불안하다고 했는데 슈어조 자체는 좀 불안했죠. 이닝도 많이 못 먹고 했는데 불펜이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네. 경기를 못 봐가지고
소모도가 분명히 불펜이 좀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세가 좋으니까 그래도 왜냐면 시리즈 중에 제일 불안한 매치가 아니긴 해요. 마지막 매치가 이제 하우저 대 라우어 매치가 있는데 선발 매치업이 저 때가 그나마 제일 불안할 것 같아. 그래서 위닝은 좀 가져갈 만 하지 않나? 지난번에 한번 토론토 화상한테 루징했거든요. 한 보름 전인가? 그래서 토론토 승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. 그래도 패병님 어서 오시고 미러키 대 다저스. 야, 이 등신들 진짜 수입당하더라고. 이게 다저스는 이 롤러코스터가 좀 있다. 기본적으로 잘하긴 하는데 롤러코스터 구간이 좀 있어. 순식간에 그냥 휴스턴한테 오늘도 빠따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중간에 먼시 빠진 게 분명히 영향이 좀 있나봐요. 뭐 그 전에는 화삭 시리즈라 크게 드러나진 않았었는데 이 휴스턴 정도랑 붙으니까 티가 너무 많이 난다. 미러키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. 뭐 매치한테 루징하고 마이애미한테도 뭐 한 게임 따이고 한 게임 간신히 이기긴 했어도 전체적인 흐름 그 한 달 동안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다저스가 최근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빠따가 조금 직전 휴스턴 시리즈만 봐도 빠따에서 좀 아쉬웠고 마운드 자체는 이 돌버츠가 헛짓거리를 자주 해가지고 한 번씩 터지는 게 무서워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더를 보기에는 좋은 팀은 아닌데 오늘은 그래도 매치업 자체가 페랄타 볼질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홈에서 나올 때는 확실히 덜 합니다. 원정일 때는 좀 볼질하다 혼자 박살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홈에서는 확실히 좀 덜한 모습들. 홈에서 8경기 5승에 1.76 평균자책점 WHIP도 1이 채 안됩니다.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 최근에 다저스 빠따를 감안했을 때는 호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야마모토 그나마 해줘야 되는 놈이죠. 지금 다저스가 뭐 빠따도 그렇고 선발도 마운드도 그렇고 뭐 물론 뭐 중간에 뭐 웨이도 잘 던지고 하긴 했었습니다. 뭐 커쇼도 한번 대기록 세우고 물론 팀은 간신히 이겼지만 하지만 이게 중간중간 4선발, 5선발이나 불펜들도 좀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라 야마모토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 언더를 보긴 하거든요. 조금 불안한 부분은 야마모토가 이닝 소화력이 아주 좋진 않기 때문에 근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기는 한 것 같아요. 올해는 그래도 7회까지 올라오는 날이 좀 늘긴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언더 8점 언더 보고 승패는 뭐 이 정도 똥배를 받을 경기인가 싶어서 2.5 프랜슨 보겠습니다. 2.5 프랜슨 굳이 보면 언더가 더 괜찮은 것 같아. 다저스 근데 한 번씩 이상해져요. 올 시즌에 벌써 몇 번째 이상해졌어. 좀 무서운 게 오타니가 OPS가 1 밑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귀신같이 1로 복귀할 것 같아서 좀 무섭기는 해. 개인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흐름 자체가 안 좋으니까. 휴스턴 대 이제 클리블랜드. 어제 나올 걸로 예상했던 오늘이었나? 무튼 콜튼 고든이 오늘 등판하고요. 거스터가 대신 나왔더라고. 바이비인데 뭐 분석할 게 딱히 없습니다. 사실 클리블랜드 어제 디트로이트와의 수입전 스쿠발 등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웃수도 넘었어요. 야 이게 진짜 마지막에 그 클라스에 등판할 때까지만 해도 야 진짜 아홉스가 무섭다. 또 이게 귀신같이 진짜 배터들 엿먹이려고 스쿠발 등판할 때 한번 똥 뿌리는구나 클블이 이겨서 하는데 폭투로 물러나더니 연장 가서 그냥 시원하게 대줘가지고 7대2로 대패란 부분인데 아홉수를 넘어서 지금 클블 같은 경우 10연패고요.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 10연패 구간 동안 무득점이 5번입니다. 5번. 이 씨발 축구도 아니고 진짜 맞잖아요, 형님들. 이 축구도 아니고 연패할 수 있어. 근데 어떻게 무득점이 5번이냐고. 축구 보는 것 같아. 어제는 9연패 중에 5번이었으니까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절반이 무득점입니다. 이 팀을 어떻게 갑니까? 어떻게 찍어 이거를? 거기다가 그 오티즈 어제인가 그젠가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. 클벌 그 선발의 오티즈 그 피츠버그에 있던 놈. 걔도 이제 그 배팅 관련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지금 또 분위기도 클벌 입장에서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. 팀도 뭐 안 좋은데
그런 부분이라 이거 뭐 누가 선발하는 게 사실 중요할까 싶어요. 솔직히 콜튼 고든데 바이비 놓고 보면은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. 바이비도 뭐 크게 믿을만한 선발은 차라리 세코니가 좀 무섭지. 그리고 요게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월터 대 이제 세코니 있거든요. 이게 제일 불안해, 휴스턴 입장에서는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월터는 분명히 이제 불안하거든요. 근데 세코니 나쁘지 않거든요. 이게 제일 일만하고 그 다음에 요건 것 같은데, 왜냐면 다음날에 이제 헌터 브라운이에요. 헌터 브라운도 이제 불펜데이인 것 같은데 로테이션 타임이 이렇게 됩니다. 이거는 뭐 이거 뭐 아무도 못 치는데 브라운 상대로 어떻게 칩니까? 뭐 사실 빡세 보이고, 물론 뭐 야구는 변수가 있지만서도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요때만 좀 조심하자. 그래서 이거 휴스턴 승 볼게요. 휴스턴 승에 이게 무슨 클블이 하도 점수를 못 내니까 이거 콜튼 고든데 바이브인데 7.5를 줘놨네?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기준점이. 콜튼 고든데 바이브인데 7.5는 이게 원래 이 기준점 받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. 이게 어떻게 7.5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하기야 10경기 동안 5번이 무득점인데 뭐 7.5가 아니라 4.5 줘도 얻는 건데 이 새끼들. 굳이 보면 오버볼게. 굳이 보면 근데 클블 경기 5반 사실 그냥 지워버려. 하지마. 넘어가고 8번째 샌디에고 대 이제 애리조나. 다르비슈가 복귀합니다. 뭐 좀 아껴준다고 뭐 좀 하는 것 같더니 이게 보니까 아다리가 좀 잘 맞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. 다르비슈가 중간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도 있어서 올스타 전에 이제 조금 예열 좀 하고 그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담금질 하고 딱 이후에 좀 복귀시키는 그림, 그 그림을 샌디가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본인이 감독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타이밍이 좋아서 좀 조금 더 일찍 올라오는 부분이고, 리앱 등판을 한 번 했습니다. 마이너에서 한 번 했고 4이닝 동안 이제 64구를 던졌어요. 그래서 오늘 다르비슈의 기대치는 이닝이 길게 먹으면은 4에서 5이닝 정도 먹어줄 수 있을 것 같고, 뭐 앞에 털리면은 뭐 조금 더 적게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 한 75구 정도? 요 정도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 것 같아요. 샌디에고가 오늘도 거의 불펜데이였기 때문에 카이라트가 이제 4이닝을 못 먹긴 했었죠. 그래서 거의 불펜데이였기 때문에 요 경기도 불펜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다르비슈도 또 본인이 어떻게 던질지도 솔직히 몰라요. 이게 리앱 결과도 별로 없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. 거기에 뭐 당장에 뭐 출격 이러는 것보다도 올스타 브레이크 있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그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는 믿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봤고요. 기본적으로. 그리고 잘 던져봤자 뭐 일단 이닝 소화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없고, 애리조나 빠따 자체는 괜찮으니까. 갈렌 같은 경우 올 시즌에 거의 맛이 간, 우리가 아는 갈렌이 꾸준히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또 기대치를 높여 놓은 투구를 하긴 했습니다. 물론 상대가 샘프 경기이긴 했어요. 샘프 경기이긴 했는데 7이닝 2실점 1자책이었습니다. 1자책. 요게 무볼렛이었고 볼렛 없었고 피안타 5개 10K. 10K는 그 양키스전 시즌 초반에 기억나죠 형님? 그때 13K였거든요.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삼진을 잡아낸 부분인데, 아예 좀 살아나는 거 맞냐 갈레나? 난 양키스전 보고도 그 4월달에 야 그래도 갈레는 아직 살아있네. 그때도 첫 경기 털렸었거든요. 컵스전에 4이닝 4실점. 그리고 바로 양키스전 7회까지 올라가지고 무실점 피칭했었는데 13K 잡고, 그 이후로도 그냥 개쳐 맞으면서 중간에도 매치 전에 연짝으로 잘 던지더니 또 개쳐 맞다가 애틀란타전 7이닝 1실점하고 또 개쳐 맞다가 그러다가 샘프전 또 1실점 1자책 경기를 한 부분인데, 이제 모르겠어. 이 새끼가 뭐 살아날라고 꿈틀거리는 건지 아니면 잠깐 뽀록이 터져가지고 잘 던지는 건지. 애리조나 사이드로 보겠습니다. 애리조나 사이드. 그래도 샌디보다는 근데 갈렌에 대해서는 뭐라 좀 코멘트를 하기가 조심스럽다. 개쳐마저도 안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에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에리로 보고 2배 올리는 거는 저는 중승부라고 하진 않는데 그냥 2배에 올려서 가는 부분이고, 2일 참여하실 거면은 뭐 100개 쏘시면 되고
1을 참여하실 거면 50개 쏘시면 됩니다. 제가 그 오후 경기들을 안 해요. 그 국내나 이래야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저녁에 뭐 축구 있으면 축구하고 메이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되고, 마지막 샘프 대 필라, 랜던 루프 대 이제 산체스인데, 그나마 이제 샘프가 제가 지난번에도 빠따가 조금씩은 살아나는 것 같다. 데버스도 그렇고 정우도 그렇고, 좀 물론 정우도 좀 더 살아나야 될 것 같긴 한데 했는데, 애슬레틱스 상대로 그래도 위닝 시리즈 연속으로 애리조나 애슬레틱스 상대로 가져온 부분이고, 최근에 뭐 제이콘 로페즈도 나름 괜찮았었는데 잘 이겨낸 부분인데,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필라델피아가 마운드가 최근에 너무 단단하기는 해요. 샘프가 타선이 좀 살아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 필라델피아의 마운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?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선발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열세지 않나 싶고, 산체스가 최근에 또 굉장히 호투 중인 구간이 있거든요. 직전 등판도 7이닝 1실점, 6이닝 1실점, 8이닝 1실점, 7이닝 2실점, 7이닝 2실점. 6월에 그냥 미쳤어요. 2이닝도 거의 뭐 7회까지 올라온 날이 더 많고, 오히려 점수도 3점 이상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여기에 샘프 빠따, 샘프 홈구장, 기본적으로 점수를 많이 안 줄 가능성이 높겠죠. 산체스도. 랜던 루프가 그나마 뭐 로비레이나 몇몇 제외하고는 물론 중간에 한 번씩 터지긴 합니다만 버텨주는, 버드송보다는 낫잖아, 버텨주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필라가 유리한 것 같아요. 다만 이 경기는 이제 마인승 치기가 좀 뭐해. 마인승 찍기가 필라델피아도 지금 당장의 상승세의 흐름의 가장 큰 원인은 빠따가 아니에요. 그냥 잘 던져서 지금 필라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이기는 경기들 보면 실점이 뭐 거의 1실점 아니면 무실점이잖아. 최근에 5번의 승리에서 2점 이상 준 적이 없어요. 필라가 한 점, 빵점, 한 점. 그러니까 뭐 2점만 내도 계속 이기는 경기들인 부분이고, 지는 경기들만 봐도 2대1로 지거나 2대0으로 지거나 1대0으로 지거나, 그러니까 빠따가 조금이라도 안 터지면은, 그러니까 빠따 자체는 좀 애매하긴 해요. 근데 마운드가 좋기 때문에 마인까지는 이 경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 같긴 하다. 그래도 이게 시리즈 뒤에 시리즈를 보면은 샘프가 좀 할만하긴 하거든요. 내일도 다음 경기도 로비레이드 이제 아마 타이완 워커 나오는 것 같은데, 이거 확실히 뭐 레이 뭐 직전 등판도 미쳤었는데 샘프가 좀 선발에서 유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벌랜더 대 루자로던데, 이거는 벌게 반대가 진리긴 한데 사실 이번 시즌 반대만 까먹으면 계속 들어오잖아. 모르겠어. 루자로도 못 믿겠다 이제는. 아무튼 요거 필라 승에 7점 언더 보겠습니다. 저는 3대2 정도 봅니다. 3대2 정도. 1 찍으실 분도 1을 한번 찍어보시고, 요 정도